세계 자동차 산업이 큰 전환기를 맞고 있죠. 각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비율을 줄이고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이른바 친환경차 비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 키워드가 떠오르며 패러다임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거겠죠.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발빠르게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친환경차 부품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오리엔트전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전공의 박영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리엔트전공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대표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당사는 1987년도에 설립하여서 현대 기아 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1년도에 경영 위기도 있었지만 자동차 변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 임직원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들 창립한 이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트레인 부품에 적용되는 정밀 가공 부품이나 정밀 조립 부품 등을 생산하여 국내 자동차의 어떤 산업 기반에 기여를 하였고요. 현재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경량화 기술이나 저희들 친환경차 부품에 대한 개발을 하여서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리엔트전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을 통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부품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맥을 같이 해오셨고 뭐 산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라고 들었어요. 변속기, 엔진용 부품 이런 부분을 지금은 이제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주력 제품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대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워트레인 부품이 주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경량화된 차량 부품이나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차량용 부품들을 생산해서 현재는 매출 구성이 파워트레인 부품, 차량 부품,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이 한 30% 매출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는 그 휘발유나 이런 쪽으로 갔다고 하면 최근에는 친환경차 쪽으로도 많이 좀 변모를 하셔서 30%요? 예, 현재는 30% 차량이 저희들이 파워트레인 부품이 한 30% 정도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부품은 다른 차량 부품이나 아니면은 친환경차 부품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 트렌드에 맞춰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보면은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까지 각국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부품 업체들도 뭐 당연히 발맞춰 가야 될 것 같은데 생존 전략이 대표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들 당사에서도 사실은 2011년도 경영 위기 이후에 저희들이 생산 품목을 다변화하여 가지고 미래 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특히 저희들이 차량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량화 부품입니다. 완성차 입장에서 보면은 연비 개선이 전 국가에서 지금 배기 규제나 연비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워낙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량화된 차량 기술들을 접목시킨 부품들에 대해서 확대가 적용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2017년도에 경량화 기술인 고진공 다이캐스팅 공법을 개발해서 지금 차량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 친환경 차라하면 세 가지 차를 대표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수소 전지 연료차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정밀 가공 부품을 2018년도에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현재 양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매출의 어떤 확대 정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경량화된 차량 부품이나 그 하이브리드 부품이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한 30%씩 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파워트레인의 매출 비중은 줄어들 것이고 그 차량과 친환경차 부품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친환경도인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네. 최근에 화두잖아요. 네네. 그쪽으로도 포트폴리오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까지는 예. 지금 개발 완료했는 부품이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경량화 차량 부품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용 부품을 개발해 왔고요. 앞으로 갈 방향은 실질적으로 4차 산업에 대표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부품 그리고 전기차에 관계된 부품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 그다음에 선행 단계로 지금 개발하는 부품들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4차 산업 부품, 4차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부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자동화 변속 장치입니다. 그게 영어로 SBW라고 하는데 Shift by Wire라고 하는 부품이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고가의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지금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현대차가 탑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다른 협력업체와 지금 국산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산화를 통해서 이 차는 앞으로 향후의 미래에는 전 차종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에도 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했지만 미래에도 네. 맞춰서 지금 가고 계시다라고 네.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자율주행 나왔으니까 네. 얼마 전에 모비스 쪽에서도 뭐 네. 플라잉카 얘기도 나왔고 드론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미래차 네. 시대가 본격화되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변한다 이런 생각을 대표님이 더 빨리 하실 것 같아요. 네. 선제적으로도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 방안이 좀 나올까요? 글로벌 완성차의 기술 예. 로드맵을 보면은 향후에는 많은 부품들이 아마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으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각 완성차들이 개발하고 있는 혁신 미래차나 그다음에 다목적 PBV차 그리고 프라민카를 보면은 거기에 그 핵심이 되는 기술이 경량화를 통한 연비 개선이 지금 하나의 축으로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이 보면은 알루미늄 언더바디나 알루미늄 차체 프레임 그리고 플라스틱 외판입니다. 지금 현재는 철로 되어 있는 거를 예. 플라스틱 외판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또 저 ICT와 연계된 전자식 액추에이터 시스템 뭐 이런 부품이 주 한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은 사실 그 오렌트 전공이 갖고 지고 있는 경량화 기술은 현재까지는 고진공 다이캐스팅의 어떤 차량 부품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앞으로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박판이나 그다음에 뭐 프레임 같은 아주 강한 현재의 어떤 것보다 더 강한 걸 요구를 하겠죠. 예. 그런 부품에 대한 기술은 아직 미보유된 상태고요. 저희들은 그 오렌트 플라스틱이라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어떤 개발과 생산을 할 수 있는 계열사도 있고 저희들이 오렌트 전자라는 전자부품 그러니까 전자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계열사를 양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플라스틱 외판이 향후에는 미래차에 거의 많이 적용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차에 적용되는 플라스틱은 현재에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더 강하고 변형이 생기지 않고 철판을 외판을 대변해야 되니까요. 그런 쪽 부품 그리고 이 고객들 사는 고객들이 칼라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라의 고객을 칼라에 매칭시킬 수 있는 이런 생산 제조 기술들은 아직은 저희들이 보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우선 계열사하고 지금 현재 R&D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18일에도 그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그 내연기관의 그 사업 전환에 부품업체의 사업 전환에 대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하고 현대자동차가 많은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희들도 기존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 말고도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플라스틱 외판이나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추가에 대해서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직 기어라도 돼 있고 R&D를 지금 그리고 갈 방향도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참 시장이 네. 계속 개척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내수가 우리나라는 좀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진출을 좀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 쪽으로 이제 교두보를 삼을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예. 저희들 그 베트남 공장인 오리엔트 비나가 있습니다. 예. 그 오리엔트 비나는 원래 그 설립 당시에 현대자동차 유럽 공장이나 기아 공장 인도 공장을 위해서 예. 설립된 해외 거점 공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영 위기가 발생하면서 예. 그 사업이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예. 정체되어 있는 단계이고요. 그런데 현 시점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에 신공장을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네네.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공장도 앞서 기사에서 나왔듯이 이미 도요타를 추월해서 지금 이 공장 건설도 지금 검토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 동남아 시장이라는 거는 정말로 각 국가들이 자기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아주 강한 강하죠. 지역입니다. 예, 그런 권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아시안 동남아 그 10개국이 그 동남아 지역에서 40% 정도의 부품만 조달하면 무관세로 수출입이 되는 그런 어떤 지금 협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국가들이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그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현지화라는 그 어쩔 수 없네요. 요건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 오리엔트 비나도 그 현지화 대상 업체로 지금 선정돼가 현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오리엔트 비나를 일단 현대의 동남아 시장의 현지화를 좀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동 변속기 부품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탈발품에서 다른 품목으로도 전부 다 사업을 좀 확정을 할 거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기아의 유럽 공장이나 인도 공장도 확대할 품목을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묶어서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재무 구조가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등의 앞으로의 이제 포부, 목표 같은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그 2011년도 경쟁 위기가 발생하면서 생산 품목을 다변화해서 미래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차량 부품과 그 친환경차 부품으로 지금 투자를 하였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 투자가 과도하다 보니 현재 지금 적자 상태로 지금 몇 년간 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은 거의 투자가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전 임직원들이 생산성 향상이나 원가 절감 활동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는데 그 실적들이 최근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의 어떤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앞서 이야기했던 오리엔트 비나를 글로벌 허브와 기지로 구축해서 저희들이 손익 개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천억 매출에 3% 흑자 전환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적된 노하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오리엔트 전공의 박영동 대표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